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몇 페이지 펴시냐면 8페이지를 펴시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행정 공무원 시험에서는 맨 앞에 역사란 무엇인가, 뭐 역사의 의미, 그래서 기록으로서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사실로서 그 객관적인 사실로서의 의미, 이거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말할 거야. 지금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앞에 있는 그 화면부터 먼저 보시겠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탄자니아.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 서울에 가면 이제 신림동에 고시촌이 있는데, 그 신림동 고시촌의 고시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동물의 왕국. 그래가지고 그 시간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호랑이 으르렁거리고 막 사자 막 삐약거리는 거 막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동물의 왕국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기가 세렝게티 초원, 거기가 탄자니아입니다. 그 탄자니아에 올드바이 협곡이라는 계곡이 있어요. 그 올드바이 협곡 계곡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요렇게 이제 전체 사진이고, 특히 요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 원래 그러니까 선사시대부터 존재했던 건데, 지금 이제 요게 깎여서 드러난 거야, 지표면에. 이 아래쪽에서, 요 아래쪽에서 요 화석이 발견이 됐습니다. 저 화석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방사성 탄소 연대로 측정을 해보니까 저게 약 350만 년 전인 걸로 이제 드러났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출현한 최초의 인류의 화석, 올드바이 협곡에서 리키 박사가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얘를 이제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붙였어요.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말의 뜻은 남쪽에 살고 있는 피테쿠스 원숭이, 이런 뜻입니다. 얘는 이제 요게 나중에, 그러니까 최초로 발견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나중에 똑같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화석이 전신 화석이 출토가 됐는데, 요게 이제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전신 화석이에요. 딱 보시면 팔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허리가 상당히 짧고, 팔이 길고, 다리가 짧고,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지? 나는 아니야. 나는 은근히 이렇게 보면 내가 옆으로 부피 생장한 것 같아서 다리 짧아 보일지 모르지만, 난 청바지 사면 단 안 하고 그냥 입어요. 아니, 왜냐면 동영상 찍으니까 자랑하더라고. 롱다리라고. 그치? 얘네는 숏다리야.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현대인하고는 많은 모습에서 다릅니다. 그래도 그 이전에 있었던 침팬치라든가 오랑우탄이라든가 얘네들에 비해서 두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골반뼈 구조가 달라요. 골반뼈가 동물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기역자. 왜냐면 내 말로 이렇게 기어다녀야 되니까. 근데 얘네들은 기역자가 아니고 그냥 수직에 가까운 반듯한 그런 골반뼈를 갖고 있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직립보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두 발로 서서 직립보행을 하다 보니까 손이 자유하죠. 그럼 자유화진 손으로 뭐를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자유화진 손을 이용해서 도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단계에서부터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개체, 바로 이제 우리 인류의 출현이었던 거예요. 350만 년 전이에요. 자, 얘들은 왜 따뜻한 그 남방 원숭이라고 붙였냐면, 얘들 단계에서는 불을 사용할 줄 몰랐어.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오로지 따뜻한 아프리카에서만 살았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호모 하빌리스라는 개체까지 발전을 합니다. 자, 오른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안 잡아보니까 해보세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고. 자, 사람하고 동물이 다른 게 뭐냐? 하다못해 침팬지 이쪽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모든 4개의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으로 다 만나. 해보세요. 안 만나시는 분은 동물원 소개해드릴게요. 전북대 뒤에 있는. 자, 그래서 호모 하빌리스 단계까지 발전을 하다가 조금 더 이렇게 발전을 해서 호모 에렉투스 단계까지 갑니다. 이 호모 에렉투스 단계 진화를 하면서 호모 에렉투스 단계는 그 이전에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하빌리스 단계에서 못 썼던 거, 그게 뭐냐면 불이야. 물론 이게 사실인지 어떤지는 몰라. 그죠? 아직까지는 이제 다수설로 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 단계에서부터 불을 사용할 줄 알면서 더 이상 따뜻한 그 아프리카에 국한될 필요가 없어진다. 인류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 건 이 곧선 사람들, 호모 에렉투스 단계에서부터 전 세계로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쪽 아시아 쪽에서는 베이징인. 근데 그 베이징인 애들 등장하는 시기가 거의 뭐 우리 구석기하고 삐까삐까 하는 그런 시기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는 하이델베르크, 동남아시아의 자바인, 이런 식으로 전 세계로 퍼집니다. 호모 에렉투스 그러면 불과 고차원적인 언어,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하시잖아. 돌고래도 말을 하고, 그지? 우리도 말을 하고, 말도 말을 하고. 근데, 이 돌고래라든가 동물들의 말은 아주 심오한 의사표현은 불가능해요. 그죠? 어떤 추상적인 생각. 근데 호모 에렉투스 단계에서부터는 이런 언어를 사용하면서 공동의 어떤 협동 작업이 가능해진다. 그러다가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했어. 앞에 호모라는 말은 라틴어로 인간을 뜻합니다. 사람. 사피엔스라는 말은 슬기롭다는 뜻이에요. 호모 사피엔스 이러면 슬기로운 사람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얘들이 독일의 네안더 지방에 이제 동굴에서 인골이 출토가 되면서 얘들의 가장 대표적인 개체가 이제 네안데르탈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출발해서 호모 하빌리스가 거쳐서 호모 에렉투스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전 세계로 퍼진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종이 출현한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틀려요, 갈래가 얘네가. 그런데 이제 2단계에서부터는 사람은 시체를 매장하기 시작한다. 매장. 이 매장이라고 하는 개념, 쉽게 말해 장례 개념이야.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런 게 없어요. 사자나 무슨 뭐 돌고래가 자기 동료가 죽었다고 해서 무슨 장례를 치르고 매장하고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야. 지극히 인간적인 개념이지. 뭔가 정신적인 어떤 그 세계가 동물과는 굉장히 달라진다는 뜻이지. 그러다가 얘들하고 경쟁 관계로 등장한 또 다른 갈래의 새로운 개체, 그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그 슬기롭다는 말이 2번이 붙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 여러분들 용어로 존나 슬기로운 사람,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이 네안데르탈인 호모 사피엔스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결국 경쟁에서 승리가 되면서 네안데르탈인은 도태가 되고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하게 됩니다. 얘네가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직접적 조상이 돼요. 이 단계에서부터는 뭐가 출현하냐면 종교를 외부적으로 표현을 하는 예술활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머릿속의 생각관념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인류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그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는 다 뭐하고 맞물리느냐? 전부 다 구석기 시대예요. 얘들은. 그럼 이제 구석기라는 단어가 나왔네. 그럼 요거를 아셔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 한반도 쪽 구석기 유적지에서는 어떤 인류가 나오느냐? 호모 사피엔스하고 사피엔스 요 인골이 한반도 쪽에서 출토가 됩니다. 에렉투스도 이제 언젠가는 뭐 등장을 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인류의 어떤 발달 계보. 근데 요거는 학설 중에 그냥 다수설로 인정받는 지화론일 뿐이에요. 그래서 꼭 저게 정설이라는 뜻은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아셔야 되느냐? 혹시 그 지옥에는 어디 있나요? 밑에 있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 역사라는 말의 뜻, 얘들이 다 구석기 단계라고 했는데 그 구석기라는 게 뭐냐 이거지. 역사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이게 이제 역자인데 시간의 흐름, 지나간 일, 그지? 시간이 흘렀다. 그 다음에 사자가 요건데, 요건 잘 아시는 사자지? 기록사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통해 기록이 되는 거, 요게 역사야. 그래서 내가 조금 이따 기록을 중시하느냐, 그냥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사실, 사건 자체를 중시하느냐, 나중에 설명을 한다 그랬어. 어쨌든 과거에 지나갔던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역사인데, 기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문자가 필요하지. 문자가 있어야 기록을 할 거 아니야. 그죠? 자, 말이 먼저입니까? 문자가 먼저입니까? 말이 먼저죠. 언어가 먼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반포하시기 전까지는 한자 빌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적곡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자가 언제 만들어지느냐 이거지. 문자가 세계사적으로는 청동기 단계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부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역사시대. 쉽게 말하면 기록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청동기 단계 역사시대부터는 뭐를 보고 공부를 할 수가 있느냐? 기록을 보고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료, 기록이죠. 각종 사서, 이게 중요해지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얘네들 단계에서는 문자가 없었어. 그럼 쟤들이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사건이 있었다. 이거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거지.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데.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그래서 쟤네들 시대는 앞에다가 먼저 선자를 붙이는 거지. 기록된 역사시대보다 먼저 있었던 시대. 그게 선사시대의 의미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선사시대 그러면 청동기 이전 단계가 됩니다. 그러나 청동기 그 사람이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곧바로 그 문자가 바로 나와서 기록된 것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에서 선사시대 이렇게 배울 때는 일단 청동기 이전의 석기시대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석기시대가 두 시기로 구분이 돼. 구석기하고 미안, 이건 내가 지금 흥분해서 잘라먹은 게 아니고 장마철이어서 분필이 습기 먹은 거야. 나는 이렇게 포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석기시대는 두 시기로 구분을 한다. 구석기 시대가 있고 신석기 시대가 있어. 그러면 구석기, 신석기는 구자를 옛 구자, 즉 낡은 방식의 석기. 그러면 이건 뭐예요? 새로운 신, 새로운 방식의 석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신상석기지, 브랜드 이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를 거쳐서, 이건 돌이거든? 사실 석기는 아무나 만들어. 네, 여러분들 데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시험을 위한 강의가 아니고, 여러분들 데리고 내가 답사하잖아요? 그럼 강가 같은 데 탁 하면 돌 던져주고 석기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마주 앉고 졸래 막 이렇게 때리면서 같이 석기 만들면, 어지간하면 한 3-4시간이면 하나씩 만들어냅니다. 석기는 아무나 만들어요. 왜? 재료가 널려있거든. 그 다음에, 떼어서 조각 떼어내서 만들든가 갈아서 만들든가 쉬워요. 근데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 금속이야. 금속부터는 아무나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청동기인데 청동기에서도 문자로 미처 기록되지 못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 청동기 바로 맞물리는 철기 2단계까지 선사시대에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가 무슨 나라이냐? 예전에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가 무슨 나라냐 그랬더니 고등학생들 약 40% 가까이가 고구려라고 답했대요. 어이없는 현실이지. 그래서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인데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완전한 역사 시대로 진입합니다. 왜? 중국 사서에 기록이 다 나와요. 나중에 이제 우리 사서에도 기록이 되고. 그래서 2단계에서부터 이제 역사 시대로 배우고 철기 시대 여러 국가, 우리가 열국 시대라고 해.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역사 시대로 배우되 그 이전에 도구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유적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선사시대에서 같이 공부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기록되기 이전 시대여서 문자가 없어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쟤들을 공부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걔네가 썼던 물건, 그게 유물이에요. 앞에 유자가 남겨줄 유자거든. 그러니까 부자가 딱 죽은 다음에 자식들한테 뭐를 남기냐면 유산. 그러니까 남겨진 재산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남겨진 물건, 그게 유물.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남겨놓은 흔적, 그게 유적이야. 선사시대를 공부할 때 두 가지,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생활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선사시대하고 묶어서 같이 공부하는 2단계까지는 유물, 유적을 매우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부터는 국가 형성 단계 해가지고 역사시대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수험생들한테는 암기할 게 졸라 많아져요. 여기는 기록이 없거든. 상대적으로 암기할 게 별로 없는 거야. 여기 되면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럼 몇 페이지 보시느냐? 1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한반도에서 사람이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느냐? 한반도에서 사람이 70만 년 전부터 살기 시작했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사시대 중에 석기시대 중에서도 구석기를 먼저 배우는데 한반도에서 구석기 문화가 언제부터 형성이 됐냐면 70만 년 전인데 이런 숫자 연도 같은 거는 신경을 조금만 쓰세요. 그냥 연도를 외우지 말라는 뜻은 아니야. 나중에 보면 막 내가 여러분들한테 막 강조하는 연도들이 있어. 특히 근현대 파트 들어가면 나는 근현대사를 뭐까지 암기시키면 달까지 다 암기시킵니다. 근현대는 워낙 시간이 짧아. 그래서 연뿐만 아니라 달까지 다 암기시켜요. 막 재물포조약이 먼저예요. 조정성이 수록 무역장정이 먼저예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럼 그 순서 잡으려면 달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대에 내가 암기해야 하는 연도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연도는 신경 쓰지 마시라. 70만 년 전, 지금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한반도하고 만주 지역의 구석기 문화 중에 가장 오래된 유적지가 70만 년 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유적지 하나 새로 발견이 돼가지고 70만 년 전보다 더 오래됐다 그러면 바뀔 거예요. 어쨌든 자, 아까 내가 이제 구석기라고 하는 예구자, 그래서 석기를 만드는 방식이 낡은 방식이다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구석기 때 사용했던 석기가 뗀 석기인데 어떤 방법으로 제작을 했냐면 여기 이제 그림처럼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석기를 만들 돌이야. 그럼 이제 돌 하나 탁 들고, 그지? 다른 손으로 다른 돌을 들고 때립니다. 때려서 때린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